일단은 양자가 이제 예민하죠.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이제 극조온으로 가야 될 정도로 예민한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극조온이냐면 지금 가장 많이 나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술인 초전도 이제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8에서 한 10mili 켈빈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에너지는 왜 어떻게 결정이 되냐? 양자 상태란 큐비트란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투 레벨을 이용하잖아요. 그 그라운드 상태랑 익사이티드 상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여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는 맞고요. 음,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것에 특히 예민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민하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전도 큐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초전도 큐비트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회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뭐 회로 실제 이렇게 안 되는데 대충 그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 건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어떤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뭐에 예민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예민한 거는 주변에 있는 전자들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찰지 노이즈라고 하죠. 찰지 노이즈. 찰지 노이즈 예민하고 그리고 또 뭐에 예민하냐면 이게 어떤 회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주변에 또 얘네들을 이제 감싸고 있는 작은 이제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도 당연히 이 주변에 이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유전자들이 뭐 아주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돌아다니고 있고 분포하고 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뭐 용어로는 다이렉트릭 로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예민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요 온도 있죠. 요 온도라는 용어를 이제 원자의 세계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온도라는 건 원자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냐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진동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그거를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통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진동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얘네들이 진동하고 있는 것을 용어로는 이제 포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크게 요 세 가지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FN 뭐 마그네틱 노이즈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종류의 것들에 예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없네요. 여기다가 다 써야 되겠는데요. 음, 양자 비트 연산이 이제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제 99% 정확한데 100번 하고 나면은 37%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코헤런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코헤런스 타임.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펄스와 펄스 사이에 요 중간에 있는 미묘한 어떤 그 노이즈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이거를 그래서 표현하는 어떤 그 소자적인 용어로는 피델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델리티는 어, 양자 상태가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시간에 의존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어떤 양자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더 가깝게 유지되고 있느냐를 피델리티라는 용어로 측정하고 알게 됩니다. 양자 상태는 측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측정의 과정이 들어가서 이 피델리티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음, 일단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제 중첩 상태를 잘 만들어 놓은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1 상태에 있는 애들은 0 상태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잃으려고 하는 릴렉세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 상태라는 건 파동이다 보니까 파동은 이제 일종의 어떤 원을 돌고 있는 어떤 진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상 상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위상 상태가 원치 않게 미묘하게 바뀌는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돌고 있을 때. 그걸 디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릴렉세이션과 디페이징이 양자 연산을 하는 동안 이제 이 어떤 펄스를 이런 뭐 큐비트에 넣는 동안 이제 어떤 양자 상태를 돌린다고 표현하면 좀 좋은데 블로우구 많이 이제 아실 테니까 블로우구로 표현하면 블로우 구에 있는 어떤 얘를 위치를 계속 바꿀 텐데 얘가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이 코헤런스를 잃게 되면서 디코헤런스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원치 않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100번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되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확률이 이제 그 어떤 정확도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아날로그 컴퓨터를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냐면 이 디페이징이라는 게 자연이 생각보다 익스포넨셜이라는 요 글자를 좋아하는데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게 될 때 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거를 이제 그 임페리컬하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감수한다는 것을 요 소자의 특성으로서 알게 된 다음에 그 특성을 다음번에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부터 이제 이 소자가 어떤 값이 나올 때는 예측하고서 그 값을 보정을 해서 확률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얘가 37%의 소자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예측 가능한 확률의 상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해요. 그 위에 단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해결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양자 오류 정정, 이제 에러 코렉션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실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여기 내부에서도 일부 수정하는 과정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한 장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장만 더 쓰고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민식님께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게이트 스피드라는 게 있고 용어가 그리고 온오프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동작의 고속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 제가 이거 펜으로 쓰지를 못하고 마우스로 써서 글씨가 조금 불편하네요. 네, 게이트 스피드는 한마디로 어떤 양자 상태의 어떤 이제 동작을 가했을 때 오퍼레이터죠. 펄스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펄스를 줬을 때 이제 새로운 양자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게이트 스피드가 이게 좀 두 가지의 의미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어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시스템 단에서 이 큐비트라고 하는 어떤 물리계에 펄스를 보내줬다. 완전하게 다 보내주는 시간. 이런 개념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갔는데 얘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원하는 지점으로 온전하게 잘 갔느냐라고 하는 그 바뀌는 시간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바뀌는 시간의 개념은 이제 대표적으로 초전도 큐비트랑 이제
실리콘 큐비트를 비교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얘네들의 이제 이 게이트 스피드가 각각 다른데요.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그 차지를 기반으로 한 캐패시티블리 이제 커플링 되어 있는 어떤 마이크로 웨이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차징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 상태가 좀 빨리 변해요. 그래서 블로우 구로 표현하자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빨리 갑니다. 그런데 실리콘 이제 스핀 큐빗의 경우에는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상태를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스핀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전자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뭐 공간상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하지만, 고전적인 관점에서 스핀을 바라보면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해서 어떤 가공동량을 가지고 있는 돌고 있는 전자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프리세션하고 있는, 그러니까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술 마신 사람처럼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제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블로우 구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블로우 구상에선 이제 양자 상태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어, 생각할 때, 실제 이 스피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얘를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인데 확률적으로 이 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로 옮긴다는 거는 이 세체 운동하고 있는 걸 여기로 옮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엄청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경로가 훨씬 길죠. 그래서 실제 양자 상태를 바꿀 때 게이트 스피드라는 걸 이제 측정할 때에는 이처럼 릴렉세이션 타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릴렉세이션과 조금 다른 의미의 릴렉세이션인데, 양자 상태가 다른 양자 상태로 변하는 그 시간까지 사실은 다 고려를 하는 게 게이트 스피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세 가지 특성을 필요로 하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초기화라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화라는 용어, 그리고 측정을 통해 붕괴됐을 때 다시 이제 그 원래 상태로 돌리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오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계산 딱 연산에 딱 그 연산하기 직전까지 딱 스탠바이 시키려면은 이 초기화도 해야 되고, 연산하고 나서는 이 상태를 완전히 그냥 이제 없애버려야 되고,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이 초기화를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온오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들은 여기에 들어간 이 세 가지 컴포넌트에 걸리는 시간과 프로세스 시간이 다 들어가니까, 그 시간이 빠를수록 당연히 연산 시간이 빠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사실 오늘 너무 그 되게 엄청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양자 컴퓨터의 양자 소자라는 게 아직은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소자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음, 초전도는 이제 회로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초전도는 회로고, 그리고 실리콘은 그냥 퀀텀 닷 아니면은 뭐 스핀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초전도는 회로가 하나의 소자 단위예요. 가장 작은 소자 단위인데, 그럼 왜 회로가 소자의 단위가 되느냐? 이거는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조세슨 정션과 이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어떤 이게 조세슨 정션이 일종의 인덕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인덕터와 그리고 이 캐패시터가 연결된 이 회로를 이제 LC 회로라고 하는데요. LC 회로는 이게 이제 무한 루프를 만들어요, 여기 안에서. 근데 상온에서는 이제 이 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돌다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는 뭐 저항이 없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저항이 없으니까
한번 루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한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히 돌고 있는 어떤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이제 가장 낮은 상태와 조금 더 들뜬 상태를 구분해서 0과 1을 만드는 거고요. 이 조세슨 정션이 이 0과 1을 만들고 그 위의 에너지 레벨들과 어떤 이제 non 리니어리티라고 하는데 이 non 리니어리티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서 너무 짧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마디로 그 위상 차이 때문에 그 위상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데 그게 에너지마다 그 구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갭들이 점점 벌어지고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 역할을 조셉슨 정션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 LC 회로의 인덕터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보통 이제 알루미늄을 쓰고요. 알루미늄과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제 옥사이드 레이어를 살짝 덮어서 그냥 바로 알루미늄 레이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뭐 부도체를 넣는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는데 부도체긴 한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합니다. 그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렇게. 알루미늄은 도체죠.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옥사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회로는 말 그대로 이 회로가 이런 파동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 이제 퀀텀 닷 스핀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닷에 있는 전자가 전자의 전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전자가 떤 양자 상태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나 뭐 컵이나 담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실리콘 퀀텀 닷은 전자예요. 그럼 전자가 어떻게 그러느냐? 음, 아까 이제 형민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이제 이게 그 탑뷰여가지고 그림이 좀 불친절한 이 그림이에요. 사실 그게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 뷰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투 덱이라고 해서 투 일렉트론 그러니까 투 디멘저널 일렉트론 가스라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아주 얇은 이제 뭐한 3에서 5나노 정도 되는 요 레이어에서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다녀요. 마치 초전도체처럼. 근데 그거를 위에 있는 메탈 전극들의 이제 전기장을 잘 가해서 전자를 잘 가둘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투덱이 이게 이제 크로스뷰인데 전기장을 쫙 가게 되면은 전기장이 가해지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요 영역에 아주 잘 조정해서 딱 하나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큐페이션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위에 있는 케미컬 포텐셜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수를 좀 조정할 수는 있긴 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하나의 전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실리콘 큐빗으로 쓸 때는 그것까지도 조정해 주게 됩니다. 어쨌든 전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파동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이제 실제로는 실제 실험에서는 자기장이 가해져서 얘네들이 이제 란다우 레벨이라고 해서 그냥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게 되는데 전자 하나가 어떤 양자 상태를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큐비트라는 건 양자다, 양자 상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데 정말로 이런 파동 상태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물리계를 가장 단위 상태를 찾아서 이제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